인프라본부 BIM팀 어성민입니다. 2021년 BIM 기초교육 중 BIM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BIM 정의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2016년 BIM 설계도서 작성 기본 지침에서 제시한 정의입니다. 토목 건축 플랜트를 포함한 건설 전 분야에서 시설물 객체, 물리적 혹은 기능적 특성에 의하여 시설물 수명 주기 동안 의사결정을 하는데 신뢰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3차원 디지털 모델과 그의 작성 및 활용을 위한 업무 절차를 포함하여 지칭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상에서 찾아보는 나무 위키에서 정의를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기존의 CAD 등을 이용한 평면 도면 설계에서 한 차원 진화해 3D 가상 공간을 이용하여 전 건설 분야의 시설물의 생애 주기 동안 설계, 시공, 운영에 필요한 정보 모델을 작성하는 기술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무 쉽지는 않네요. 다음은 국제 기준을 제작하는 BS에서 만든 BIM에 대한 정의입니다. BIM이란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빌딩 정보 모델이죠. 이것을 약어로 최초 디자인 단계부터 공사, 유지, 보수 및 빌딩 철거에 이르기까지 건축물 관련 자신의 전체 수명 주기에 거쳐 관련 설계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제 이해를 한번 해보자고요. 처음에 우리가 설계를 할 때는 보면 페이퍼에 핸드 드로잉을 했었죠. 그렇게 핸드 드로잉을 하다가 CAD 소프트웨어가 나와서 전산으로 CAD 도면으로 CAD로 그렸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오토데스크사의 오토CAD 등을 이용해서 도면을 현재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CAD 도면 그리는 CAD 대신에 CAD에서 이제 BIM 3D로 그릴 수 있는, 물론 CAD 소프트웨어로도 그릴 수 있어요. 근데 3D로 만든 모델링을 구성하고 그 구성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정보를 더 넣는 겁니다. 그래서 3D BIM 모델링이라고 하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 쉽게 한번 알아볼게요. 프랭크 게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건축가입니다. 이 사람이 스페인 빌바오의 구겐하임 미술관을 머릿속으로 이렇게 디자인했습니다. 이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이 디자인을 2D 도면으로 표현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어떤 모양인지도 알 수도 없고. 자,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냐. 이런 모양이 만들어졌어요. 이 모양을 기획을 했던 게 이 아웃풋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보시기만 하더라도 이 모양을 위한 2D 도면이 과연 작성하기가 쉬웠을까요? 그래서 이 사람은 3D BIM 모델을 활용하여 디자인을 하고 그 디자인된 정보 모델을 가지고 공장에서 직접 이 판넬들을 다 제작을 했습니다. 제작을 해서 그 제작된 걸로 모델과 함께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이외에도 이런 다양한 작품들을 만들어 왔었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보겠습니다. 이번엔 동대문 디자인 프라자입니다. DDP라고 부르죠. 여기는 자드 하디드라고 하는 사람이 디자인을 했어요. 그리고 DDP 사이트로 가보면 3차원 첨단 설계 기법 BIM 도입이라고 적혀 있고요. 메가트러스 공법, 45,000장의 외장 패널 공사, 노출 콘크리트 공사, 3차원 비정형 곡면 구현 내부 마감 공사라는 말도 적혀 있습니다. 이런 모양이죠. 이 모양 역시 2D 설계로는 많이 어렵겠죠. 표현이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3차원 첨단 설계 기법인 BIM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 이후에도 이런 디자인들을 많이 했었고요. 자, 다음입니다. 현대 모터 스튜디오 고향입니다. 한 번씩 다 갔다 와 보셨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건물 참 특이하게 예쁘게 잘 지어놨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2D로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은 들어요. 그러나 이 부분에서는 시공 단계조차도 전체 BIM으로 가지고 구성을 하며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때 모델링에 사용했던 부분은 소프트웨어는 카티아, 그리고 테클라, 디지털 프로젝트, 레빗, 오토캐드, 나비스워크 등이 있습니다. 다양한 게 더 많은데 우리가 쉽게 접하는 소프트웨어들은 아니죠. 그러나 오토데스크에서 쓰는 레빗이라든지 이런 나비스워크 같은 경우는 앞으로 많이 써야 되는 그런 소프트웨어에 해당합니다. 또 한 가지입니다. 카타르 국립박물관입니다. 이거는 현대건설에서 시공 완료했고요. 이 부분은 지금 카타르 수도 도하에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막의 장미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막에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생성되는 사막꽃과 같이 이렇게 된다고 해서 사막의 장미라고 합니다. 이 디자인을 모티브로 해서 이런 국립박물관을 디자인하게 됐어요. 이것 또한 2D 도면으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세계 최초 건축 전 과정을 3D BIM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9년에 현대건설에서 성공적으로 준공했습니다. 자, 2D는 뭘까요? 2D는 우리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CAD입니다. CAD로 활용하여 2D 도면을 그리죠. 그러면 그 다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2.5D에 해당하는 GIS입니다. 지정물들에 대한 부분들이죠. 별도의 레이어로 다 구축이 되겠죠. 레이어가 된다는 뜻이 입체화된다는 뜻이 되겠죠. 반입체인 거죠. 그 다음이 이제 3차원인 BIM 모델이 됩니다. 이 세 가지는 각자 그냥 만들어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적 결과물이라고 하고 스태틱으로 부르죠. 이 부분이 다 합쳐지면 그리고 시간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지게 되면 디지털 트윈이 되는 겁니다. 동적 가시적 성과물이 되는 거죠. 이 부분 뒤에서 디지털 트윈에 대해 설명할 때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렇게 디지털 트윈화 되면 어떤 변화가 됐을 때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는 동기화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다 같이 보면서 모든 데이터를 같이 볼 수 있기 때문에 몰입형 시각화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자료들을 가지고 분석에 의한 아주 가시적인 성과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표현으로 나타내면 2D는 평면, 그죠? 2.5D는 일정의 레이어가 있고 3D는 입체 구조물이 됩니다. 그리고 4D는 이렇게 시간적 변화에 따라 변경되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제 BIM 역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BIM이라는 개념의 시작은 1975년에 척 에스트만이라고 하는 교수에 의해서 첫 등장을 합니다. 이때는 BIM이란 용어가 아니고 3D 모델링에다 어떤 정보를 한번 넣어보자 그 개념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BIM 핸드북이라는 책자를 만들게 되고 현재까지도 BIM에 대해서는 바이블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BIM이란 용어는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확인해 볼게요. BIM이란 용어는 1992년 제이반 레델반과 F 톨만이라는 사람이 논문에서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하면서 우리는 약어로 BIM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다음 BIM 소프트웨어의 시작이 언제부터 됐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BIM 소프트웨어는 1987년 그래픽소프트사에서 아키캐드라는 소프트웨어로 BIM 소프트웨어 전문 소프트웨어로 개발했었습니다. 사실 사이트에 가보면 1982년에 아키캐드라는 소프트웨어도 만들고 다 84년부터 만들었다고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BIM을 위한 업그레이드가 되고 해서 개발된 것은 1987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디지털 트윈과 메타버스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만 특히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부분은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사에서 주장한 개념으로서 컴퓨터에 현실 속 사물의 쌍둥이를 만들고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컴퓨터로 시뮬레이션함으로써 결과를 미리 예측하는 기술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우리로 치면 어떤 구조물을 만든다든지 도로를 건설할 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CAD나 어떤 BIM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가상현실 속에 미리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까지가 다가 아니고 만들고 나서 거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 유지관리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제품의 경우 만들어서 가상현실에서 시운행을 할 수 있는 거죠. 시운행하면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미리 파악해서 현재 실제 모델에 적용하여 보완을 하게 되고, 실제 모델을 사용하다가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들을 가상현실 속의 디자인의 센서를 통해서 문제점 발생했다는 건 최대한 빠르게 파악을 해서 대처를 나갈 수 있는, 그래서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 속에서의 두 개체가 항상 공존하며 서로 보완하며 유지 관리를 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디지털 트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는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와 초월을 의미하는 메타의 합성어입니다. 가상현실, 증강현실, 혼합현실을 모두 아울러 뛰어넘는 3차원 확장 가상세계를 의미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 디지털 트윈 속에 사람에 대한 부분이 아바타의 개념으로 더 들어가서 아바타 개념으로 가상현실을 즐기는 그런 상황이 메타버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국토교통부에서도 최근에 2021년 스마트 국도 엑스포를 메타버스 기반으로 온라인 전시관에서 운영을 한 상황 상태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가상현실 속에 어떤 아바타들이 들어가서 질의를 하고 어떤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자료 정보를 교환해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디지털 트윈은 가상현실 속에 먼저 동일한 현실과 동일한 제품을 만든다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어떤 목표물을 컨셉을 하고 계획을 하고 그 계획을 디지털 트윈 모델로 디자인을 하고 설계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가상 시공 이후 실제 시공을 하게 됩니다. 실제 시공을 해서 실제 현실물을 만들게 되고 이 실제 현실물과 가상 현실을 공존한 상태에서 유지관리를 하면서 운영을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현실 세계에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을 가상현실에서 체크를 해서 바로 현실 세계에서 수정 보완을 해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컨셉 플래닝, 계획을 하고요. 이거를 다시 디자인 설계를 하고 했던 거를 시공을 하고 그걸 유지관리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디지털 트윈의 워크플로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건 한 예인데요. 지금 보시면 디지털 현실, 디지털 트윈 속에서 BIM 모델링으로 했을 때 12월 27일 기준 오전 5시에 어떤 이런 현황을 예상을 하고 이런 시공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잡았었어요. 근데 실제는 12월 27일 날 오전 9시, 한 4시간은 늦어졌죠. 오전 9시에 거의 동일하게 이렇게 작업이 진행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윈 드라이버 시뮬레이션이라고 해서 디지털 트윈 속에서 가상 시운전을 해보는 거예요. 실제 어떤 시설물로 운전을 하는 게 아니고 한번 보시겠습니다. 현재는 실제 기차가 아니에요. 가상현실입니다. 그리고 가상 계기판이 되고요. 이거는 가상 시야가 되는 거죠. 이렇게 가상 주행을 하며 문제가 된다든지 아니면 에러가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설계 수정을 한다든지 현실 세계에서 보완을 하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럼으로써 최대한 경비는 절약할 수 있고 최대한 안전하고 완벽한 시설물을 계획하고 유지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